네, 전쟁과 이 세계 경제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기자, 오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 광주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고 또 호남 제주의 이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건설 공사를 중단했거든요. 네. 이 물류가 막혔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대차에서 캐스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흘째 생산 멈췄습니다. 네. 중국에서 와야 되는 부품 하나가 안 와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상하이 봉쇄 때문인데 한국 GM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GM도요. 합니다. 네. 건설 현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라 지역, 호남 지역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 공사 중단했습니다. 네. 일종의 파업인데 철근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인건비도 너무 올랐다, 못 버티겠으니까 좀 공사비를 올려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수출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빨간불이었잖아요. 네, 무역 수지가 지난해 12월부터 아마도 이번 달도 그럴 텐데 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입니다. 네. 네, 이게 다 수출을 해도 원가 부담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더 큰 문제는 환율 그리고 외화 유출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겠죠. 특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그러면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려는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또 워낙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성장 지금- 전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성장 전망 지금 IMF가 2.5%라고 했거든요. 석 달 전에 비해서 0.5%포인트나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이 폭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IMF가 이번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래도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랬죠. 바뀌어가지고요. 심각하게 후퇴했다, 전쟁 때문에 회복이 지워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근데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나 우크라이나 사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뾰족할 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개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 말은 간단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네. 이를테면 취약계층 도우려는 추경은 해라. 근데 돈은 쓰되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라는 요구. 그리고 네. 금리 인상. 하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긴축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하라. 아. 또 요소수 사태 같은 사태 나타나지 않도록 공급망 미리미리 점검하라. 이런 거죠. 이제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길게 보면 나라들끼리 블록이라고 하죠. 끼리끼리 뭉쳐서 이제 살 길을 찾는 건데 이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는 양쪽에 다 발을 담그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지금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 국가들 모임 CPTPP 여기 지금 가입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중국의 중심인 아시아 경제 공동체 RCEP 여기는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런 단순한 경제 공동체 말고요. 좀 더 안보 쪽에 가까운 종류의 그 협의체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PEF,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를 얘기해보자.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양발 담그기 가능했는데 앞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